이발소에서 안톤 체호프 1883년 아침이었다. 채 7시도 되지 않았는데 마카르 쿠즈미치 브레스트킨 이발소는 이미 문을 열었다. 23살의 젊은 이발소 주인은 잘 씻지 않아서 기름기로 더러워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맵시 있게 옷을 입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청소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청소했다. 걸레로 한쪽 구석을 닦아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한쪽 구석에 때를 벗겨내기도 하고 한쪽 벽에 붙어있는 빈대를 찾아내 쳐대기도 했다. 이발소는 작고 좁고 불결했다. 통나무로 만든 벽에는 마부들이 입는 빛바랜 루바를 생각나게 하는 벽지가 붙어있었다. 뿌옇고 얼룩진 두 개의 창문 사이에 얇고 삐그덕거리는 낡아 빠진 작은 문이 있었고 문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저절로 병적으로 울리는 습기 때문에 녹색으로 변한 초인종이 매달려 있었다. 만약 벽에 매달려 있는 거울 중 하나로 비춰본다면 당신의 얼굴은 무자비한 모습으로 비틀려질 것이다. 마카르는 그 거울 앞에서 머리를 자르거나 면도를 한다. 마카르 쿠즈미치처럼 더럽고 기름투성이인 작은 탁자에는 빗, 가위, 면도기, 싸구려 머릿기름, 싸구려 화장용 분, 독한 냄새가 진동하는 싸구려 화장수 등이 놓여 있었다. 이발소 안에 비치된 용품은 다 합쳐서 15코페이카도 되지 않아 보였다. 문에 달린 변색된 초인종의 쇳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발소 안으로 가죽질이 잘 된 모피 방코트를 입고 펠트 장화를 신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목과 머리에 여성용 셔를 감고 있었다. 그는 마카르 쿠즈미치의 대부인 에라스트 이바노비치 야고도프였다. 그는 교회의 수위로 일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크라스너의 프루드 근처에서 살며 철물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잘 있었나? 사랑하는 마카루시카? 그는 청소에 열중해 있는 마카르 구즈미치에게 말했다. 볼 인사를 나눈 뒤 야고도프는 머리에서 쇼를 걷어내고 성호를 꺾고는 의자에 앉았다. 정말 멀기도 하구먼. 불평 섞인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장난이 아닐세. 크르스너의 프루드에서 칼로지스키 바로토까지 말이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좋지 않았네. 열병이 나서 말이야? 저런 열병이라니요? 열병에 걸렸다네. 한 달 동안 누워있으면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 도유식을 받았네. 열병 때문인지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네. 의사 말로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면 더 이상 빠지지 않겠지만 지금은 아예 밀어버리라고 하더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마카르에게 가자 하고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보다 아는 사람에게 가는 게 훨씬 낫지. 돈 안 들이고 머리를 깎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말이야. 좀 멀기는 하지만 뭐 문제 되겠는가? 산책 삼아 왔지. 잘 오셨습니다. 자, 이리로 앉으세요. 마카르 쿠즈미치는 경례를 하듯 발 뒤꿈치를 가볍게 치더니 의자를 가리켰다. 야고도프는 의자에 앉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아마도 거울 속의 모습에 만족함을 느낀 듯 보였다. 거울 속에는 칼메크족 같은 두툼한 입술에 뭉툭하고 넓은 코, 눈이 이마에 붙어있는 삐뚤어진 낯짝이 보였다. 마카르 쿠즈미치는 고객의 어깨를 누런 얼룩이 있는 하얀 천으로 덮고는 가위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모조리 남김없이 깨끗하게 잘라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자연스럽게 해주게. 타타르인 같기도 하고 폭탄 모양 같기도 하네. 머리가 많이 자라긴 했지만 말이야. 아주머니는 안녕하시죠? 별일 없어. 잘 살고 있지. 요즘에는 소령 부인 댁에서 일을 봐주지. 돈을 준다고 해서 말이야. 그렇군요. 돈이라. 귀를 잡으세요. 잡았네. 조심하게 귀 자르겠어. 아프잖아. 자네 머리 가죽을 벗길 셈인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도 감수하지 못하면 머리 깎기 힘들죠. 그런데 안나 에라스토노브는 잘 있습니까? 내 딸 말인가? 잘 지내지. 요즘 많이 설레어 날뛰고 있을 걸세. 지난주 수요일에 쉐이킹과 은약식을 했거든. 자네는 왜 오지 않았는가? 가위 소리가 멈추었다. 마카르 쿠즈미치는 팔을 내리고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은약식을 했다고요? 안나 말일세. 어떻게 그런 일이? 누구랑요? 프로코피 페트로프 쉐이킹과 말일세. 줄러토스테스기 거리의 수도원을 관리하는 그의 아주머니가 중매를 섰다네. 좋은 여자더군. 당연히 우리 모두 기뻐했고 일은 잘 진행되었어. 일주일 후에 결혼식을 할 걸세. 와서 즐겁게 놀다 가게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에라스트 이바노비치?
창백해지고 놀란 마카르 쿠즈미치가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나 에라스토노브나는 저는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렇게 되었네. 사람을 소개받았고 언약식도 치렀네. 좋은 사람이더군. 마카르 쿠즈미치 얼굴에 식은 땀이 흘렀다. 그는 탁자에 가위를 내려놓고 주먹으로 자신의 코를 닦았다. 계획이 있었는데 그가 말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라스트 이바노비치, 저는 그녀를 사랑했고 진심으로 청혼도 했는데 그리고 아주머니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을 친아버지처럼 존경했습니다. 늘 당신께 공짜로 머리도 깎아드렸는데 저는 항상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오셔서 소파를 가져가셨고 제게 9루블을 빌려가셨는데 아직 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억하고 말고. 그런데 자네는 약혼자로서 어떤가 마카르? 자네가 정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하찮은 기술만 있지 않은가? 쉐이키는 부자입니까? 쉐이키는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네. 조합에 1,500루블의 저당금도 있네. 그런데 자네는 이미 다 끝난 일이니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게나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마카루시카, 다른 여자를 찾아보게.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이 있네. 자, 이제 머리를 계속 잘라주게. 왜 그렇게 서 있는가? 마카르 쿠즈미치는 아무 말 없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더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며 울기 시작했다. 절은 왜 그러나? 에라스트 이바노비치가 위로했다. 그만하게나, 옆에 내처럼 울다니 내 머리나 다 잘라주고 울게나. 가위를 들게. 마카르 쿠즈미치는 가위를 집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위를 바라보다가 탁자에 떨어뜨렸다. 그의 손이 떨렸다. 못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도 불행하고요. 우린 서로서로 사랑했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무자비한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갈라놓았군요. 나가세요, 에라스트 이바노비치. 당신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다시 오겠네, 마카루시카. 내일 마저 잘라주게나? 알겠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게나.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겠네. 에라스트 이바노비치의 반쪽만 빡빡 잘린 머리는 죄수의 머리와 비슷했다. 머리가 그렇게 된 것이 어색했지만 하는 수 없었다. 그는 머리와 목을 숄로 감고는 이발소를 나왔다. 혼자 남겨진 마카르 쿠즈미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계속 울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에라스트 이바노비치가 다시 찾아왔다.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마카르 쿠즈미치가 냉담하게 물었다. 머리를 마저 잘라주게나 마카루시카. 아직 머리 반쪽이 남아있네. 돈을 먼저 내십시오. 이제 공짜로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에라스트 이바노비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도로 나갔다. 지금까지 그의 머리는 반은 길고 반은 짧다. 그는 돈을 주고 머리를 자른다는 것을 사치스러운 일로 생각해 자른 반쪽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렇게 그는 결혼식에 참석했다.